왠지 모르게 꿀냄새가 나는 한국 공군의 군용차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해병이 역돌격하게 만드는 한국 공군의 군용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공군이라 하면 일단 꿀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명색이 군대인 만큼 전투기와 수송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여러 항공기를 운용합니다. 이러한 여러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는 육군에게도 익숙한 레토나 4호돈, 두돈반도 있습니다. 이 중 4호돈의 경우 이동식 전술 항법장치, 줄여서 타칸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타칸의 역할은 고장, 피격, 비상 활주로 이착륙 등 항법 장비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장비죠. 타칸은 항공기의 활주로 위치, 거리 등 정보를 제공해 이착륙을 돕고 항공통신 전대 전술이동 항법 중대에서 운용하며 공군기들이 참가하는 행사 지원 임무도 맡습니다. 그리고 두돈반의 버스 차체를 얹어 산속에 있는 부대로 병력을 실어 나르도록 만든 진중버스란 혼종도 있습니다. 공군하면 주로 비행기와 활주로가 떠오르지만 방공포대나 관제대대 같은 곳은 산속에 있는데요. 우리 영공으로 쳐들어오는 적기를 찾아 격추하려면 높은 곳에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우리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전국 22곳에 방공포대와 관제대대가 있으며 울릉도와 서해 5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공포대와 관제대대는 부대까지 가는 길이 매우 험해서 민수용 버스가 가기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이미 있는 두돈반을 버스로 개조했습니다. 진중버스는 내구성 하나만큼은 문제가 없었지만 1974년에 처음 개발된 탓에 너무 낡았고 승차감, 편의장비, 안전장비 모두 개판이라 타는 입장에선 죽을 맛인데요. 그래서 2011년부터 배치된 신형 진중버스는 대우의 노부스 8.5톤 트럭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엔진 출력부터 승차감까지 많은 부분이 개선됐죠. 또 공군에는 방공포 차량운전 특기가 있어서 공군 군수 2학교에서 교육받고 자대로 대치받아서 신궁, 발칸 등 방공무기를 이동시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신궁이나 미스트랄은 가벼워서 4호돈으로 이동시키고 호크와 발칸은 두돈반 뒤에 트레일러로 연결해서 운반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무기로 분류되는 천궁과 패트리엇은 차량과 일심동체라 그대로 몰고 가서 주차하면 끝인데요. 다만 방공포대는 거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병사가 방공무기를 이동시킬 일은 없고 간부들 입장에서도 패트리엇같이 비싼 무기를 병사 손에 맡기기엔 식은땀이 나서 직접 옮기죠. 패트리엇 한 개 포대가 무려 1조 2천억 원이고 미사일 발당 가격은 38억 원이라서 만약 병사가 운전을 잘못해서 전복되기라도 하면 간부들은 그대로 졸도할지도 모릅니다. 산에서 평지로 돌아오면 공군기지를 방어하는 장갑차를 빼놓을 수 없고 대표적으로 KM900과 K200A1이 있습니다. 공군은 활주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지방어용으로 KM900 차륜형 장갑차를 운용했지만 마르고 닳을 때까지 써서 1996년에 공군형 전투장갑차 사업을 벌였는데요. 그 끝에 유일하게 국내에서 만든 장갑차인 K200A1 궤도형 장갑차를 선택했고 1997년부터 실전 배치했죠. 공군이 운용하는 K200A1은 육군과 달리 고무 패드를 육군보다 1cm 두껍게 설계하고 궤도의 도화용 물갈퀴를 제거해서 도화는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막탄 발사기를 달지 않고 서치라이트, 사이드미러, 방향지시 등과 탑승 인원 전원이 통화할 수 있는 송수화기를 더해 기지 안에서 굴리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군기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 북한의 화학탄 공격에 취약해서 화생방 지원대와 폭발물 처리반을 두고 있는데요. 화생방 지원대는 4호돈과 소전차를 기반으로 한 화생방 정찰차로 화학탄을 탐지하고 K10 제독차로 오염된 곳을 제독하죠. 5돈을 기반으로 만든 K10은 2,500리터의 저장 탱크로 시간당 120명 이상의 인원과 1회당 12대 이상의 장비, 1,600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을 제독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2,500리터의 저장 탱크에 제독제만 담으란 법은 없어서 폭염 때 물을 도로에 뿌리는 대민 지원도 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탄을 포함한 불발탄을 처리하기 위해 도로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승합차를 개조한 다목적 폭발물 처리차도 있는데요. 여기엔 폭발물 처리 로봇, 방폭복 등 각종 장비가 수납되어 있고 작업 공간과 비상발전기, 배전반도 갖추고 있죠. 화학탄이나 불발탄 대비도 중요하지만 공군의 시작이자 끝은 활주로로 드넓은 활주로에 눈이 쌓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군기지에서 활주로
활주로 제설 장비로 퇴역한 전투기의 엔진을 재활용한 SE-88 제설차를 운용합니다. 마징가라는 별명이 더 친숙한 SE-88은 상용 트럭에 퇴역 전투기의 엔진을 단 형태로 엔진을 가동시키면 발생하는 400에서 500도씨 온도의 배기가스로 눈을 증발시키는데요. F4 팬텀의 엔진을 장착한 중형 장비는 활주로를, F5의 엔진을 장착한 소형 장비는 주기장과 유도로의 제설을 담당하죠. 다만 활주로는 공군기들이 뜨고 내리면서 꾸준히 더러워지기 때문에 활주로 진공 청소 차량과 고무자국 제거 차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투기는 보통 10만 개가 넘는 부품이 조립되어 있어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주로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공청소 차량은 활주로의 청소부로 대형 자석, 솔 진공청소기가 달려있는데요. 자석은 활주로에 떨어져 있는 쇠붙이를 제거하고 차 양옆에 달린 솔은 전동 칫솔처럼 돌아가며 활주로를 닦아내고 진공청소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게다가 활주로가 계속 더러워지는 이유는 공군기가 이착륙할 때 바퀴가 활주로에 검은 고무자국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무자국을 방치하면 공군기가 이착륙할 때 미끄러지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무자국 제거 차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군기는 공중에서도 지상에서도 후진을 할 수 없고 자력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항공기 견인차, 통칭 터그카로 공군기의 주기를 도와주죠. 터그카는 공군기의 앞바퀴에 토우바를 연결해 공군기를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고 공군기 외에도 엔진, 점검장치, 전원 공급장치, 외부 항법 장비 등 다양한 걸 옮기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공군기가 착륙할 때 공군기를 안전한 주기장으로 유도하는 항공기 유도 차량, 통칭 팔로우미카도 있습니다. 팔로우미카는 착륙한 공군기가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눈에 잘 띄는 노란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한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거운 미사일과 폭탄을 포탄 나르듯 인력으로 나르지 않고 MJ-1, MJ-4, M3 같은 특수 차량을 동원하죠. 먼저 MJ-1과 MJ-4는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하는 차량으로 MJ-1은 작고 가벼운 미사일과 폭탄을, MJ-4는 크고 무거운 미사일과 폭탄을 다룹니다. 이 두 차량은 바퀴가 좌우로 폭을 조절할 수 있어서 미사일과 폭탄의 방향을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고 미사일과 폭탄 외에도 연료 탱크나 발사대 등 전투기 외부에 장착되는 장비도 다룹니다. 이어서 M3는 레카와 비슷한 모습으로 하는 일도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미사일과 폭탄을 실어 나른다는 점인데요. M3는 뒤에 달린 크레인으로 탄약고에서 미사일과 폭탄을 꺼내 전투기가 있는 곳으로 실어 나를 수 있죠. 전투에 미사일과 폭탄도 중요하지만 연료가 없으면 그 어떤 공군기도 날 수 없는 만큼 항공기 급유 차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급유 호스까지 달린 항공기 급유 차량은 이동식 주유소라 할 수 있는 만큼 유류 저장고에서 기름을 총 5,000갤런, 18,927리터나 채울 수 있습니다. 공군기는 바퀴가 달려있어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항공기 급유 차량이 직접 경납고로 가서 공군기에 주유해주는데요. 이렇듯 활주로 위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이 더해져 공군이라는 가장 높은 곳을 지키는 힘이 유지되는 덕에 북한이 감히 우리 영공을 넘볼 수 없는 거죠. 공군에서 이외에도 전술항공 통제반이 타고 다니는 노매드 차량도 있지만 모하비 같은 상용차에 군용차다운 기능을 더했을 뿐이고 중요한 건 그 안에 타고 있는 공군 장병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와 지원 장비가 있어도 공군 장병들이 없으면 소용없는 만큼 너무 꿀빤다고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팔색조 같은 한국 공군의 군용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